어젯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되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서 담장에 금이 가고 일부 벽이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지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에서만 올해 모두 7번, 최근 10년간 모두 62차례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어제 지진은 역대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낮 동안 경북 북부 내륙에만 소나기가 오겠고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으로 오고 가시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청송과 군위, 의성, 안동 등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 잡으신다면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까지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엔 선선하고 한낮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뿐 그 밖의 지역은 귀성,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경주에서 규모 5.1, 또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 처음 느껴보는 강진에 주민들의 공포감도 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44분, 만촌 내거리를 비추는 CCTV가 5초가량 강렬히 요동칩니다. 48분 뒤인 저녁 8시 32분, 같은 CCTV가 더욱 심하게 흔들리면서 도로인지 구분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같은 시각 대구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진행자는 벽이 흔들리는 강한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또 지진, 내 움직이는 거. 대구 범어동의 고층 아파트 3층에 있는 공원도 강하게 흔들리면서 산책 나온 시민이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두 차례나 건물이 심하게 요동치자 공포감에 휩싸여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몰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두 번째 지진 났다 해가지고 저도 기어 나오고 어머니 기어 나와서 둘 다 식탁에서 밑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계속 울려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나왔어요. 영화관에서도 놀란 관객들이 영화 상영 중에 뛰쳐나오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잇따르는 지진에 공부를 멈추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대구 경북에서만 만여 건의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쿵 하는 듯한 느낌이 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어머 뭐야 그러고 막 이제 뭐 우리 집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그냥 걱정 많이 했었죠. 어제 저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의 잇따른 강진으로 대구에서도 진도 6.0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강진이 1시간 안에 두 차례나 연속되면서 주민들은 공포감 속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어제 지진으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사람이 다치고 벽이 무너지고 도로에 금이 갔고 기차와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지진의 진동에 따라 심하게 요동치지만 운행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1, 2호선 지하철은 일시 정차한 뒤 서행으로 운행했고 KTX도 속도를 줄여 운행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마다 한두 시간가량 열차 운행이 늦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주 지역 인근 여진으로 인해서 조금 저속 운행한다고 좀 늦어진다고 방송을 들었어요. 갑자기 전화도 잘 안 됐었잖아요.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선 지붕이 골목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 2대가 부서졌고 북구에선 지진을 피하려던 20대 남성이 2층 주택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일부 도로와 아파트 벽이 갈라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심한 흔들림과 공포에 멀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 벽하고 막 흔들렸고요. 물건도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기도 했었어요. 대구시에 신고된 민원 전화는 3,300여 건, 확인된 인명피해는 2건이지만 통신 두절에 카카오톡까지 일시 중단되며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낀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좀 통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공포감 같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구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명이 갇혔고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 뒤 경주에서는 특히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아파트 물탱크가 터졌고 시민들은 여진 공포에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샜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진앙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경주 시내 한 아파트. 3층짜리 상가의 지붕 기와가 부서져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렸는데 그래가 나와 보니까 기와가 좌우로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완전 엉망이라 차도 뭐 통제되고 지금 막.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시 내남초등학교 CCTV입니다. 갑자기 아스팔트 도로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충격에 약한 그릇 가게는 태풍이 휩쓴 듯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진열해 둔 유리그릇과 항아리 등 수백여 개가 부서졌고 건물 기둥에는 심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땅하고 한 30cm 정도 뜨는 정도를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흔들리는 기분이. 그 당황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 그러기 모든 물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터져 복도 계단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유, 창문이 뭐 다다다다다다 곧 떨어질 파이라요. 기절할 뻔했네. 자다 일라면 아저씨랑 깨끗한겨. 강력한 여진의 공포가 덮치면서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진에도 별다른 안전 지침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 여진이 날 것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든지 아파트로 들어가지 말라든지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에 놀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고 텔레비전이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주민 20여 명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에다 여진이 밤새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날이 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어제 강진은 역대 최대급이었습니다. 때문에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영남권에는 모두 50여 개의 활성단층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내남면은 양산 단층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양산 단층은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영덕군까지 규모가 무려 170km에 이릅니다.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추정되면서 단층대를 따라 지진이 언제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태평양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진동 자체가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육상에 있는 그런 어떤 단층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또 양산 단층을 중심으로 왕산 단층과 울산 단층 등 50여 개의 크고 작은 단층이 밀집해 활성 단층 여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 가운데 40%가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과 고리 원전 등 12기의 원자로가 단층대와 인접해 있어 환경단체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진 설계가 불충분한 그 노후 원전은 하루빨리 폐쇄를 하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월성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41만 다발의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앞으로도 강진을 견뎌낼지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갈수록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국내 활성 단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네, 영상으로 계속 보셨듯 이번 지진은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나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역대 5위급인 규모 5.1의 첫 지진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불과 50여 분 사이 두 차례나 이어지면서 충격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발생한 지진의 시각은 오후 7시 44분쯤, 진앙지는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으로 규모 5.1의 강진이었습니다. 48분 뒤인 오후 8시 32분에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앞선 지진의 진앙지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습니다.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1980년 1월 평북 서부 어이주, 삭주, 귀성 지역의 규모 5.3의 지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처음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도 역대 5위 기록에 해당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국내에서 7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두 차례나 잇따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경북에서만 발생한 지진은 모두 7번, 최근 10년간 경북 지역에선 모두 62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밤사이 2.0에서 3.0 사이에 크고 작은 여진도 수십 차례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 지진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지진 규모상 역대 최대였을 뿐더러 진원지도 내륙이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번 지진의 특징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첨단방재연구소 소장이자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장준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진을 관측한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지금 온 경우고요. 더욱이 5.0 이상의 지진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진이 있더라도 굉장히 약한 단계의 지진이 있었는데 1시간 내에 5 이상의 지진이 온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그 관측 이래에도 처음 있는 일이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지진 위험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진의 위험성 중에 가장 높은 그 위험도를 보이는 지역이 바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이 이 단층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가장 우리 지역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내진 설계 보급은 27%로 전국에서 거의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건축물입니다. 오래된 건축물. 특별히 내진 설계가 보급되기 이전 88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사실은 지진에 대해서 즉 지진과 같은 수평력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1시간 간격에 5 이상의 큰 지진이 왔다는 것은 마치 권투 시합을 했을 때 처음에 펀치를 한번 맞았을 때와 그 펀치를 맞고 연달아서 또 맞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에 여러 가지 저항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혹시 저항력이 떨어진 부분 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찾아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많은 관행들이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당장 다가온 하반기 취업 시장을 앞두고 대학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자는 마지막 학기에 관행적으로 수업에 빠지더라도 학점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실은 취업 상황 때문에 조기 취업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레포트를 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학점을 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교수들의 외부 강의료나 자문료도 제한을 받고 스승의 날이나 졸업 등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단체 선물이 5만 원을 넘겨선 안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학점 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 강령이라든지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이제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초창기에는 아마 서로가 좀 많이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 대상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나 겸임, 시간 강사는 제외됐지만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초기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에 바람직한 사제 문화 형성 등 대학 사회의 일대 변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를 특별 교통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날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와 사이드카,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서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이용해 난폭 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위반 등을 단속하는 한편 상습 정체 도로에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증편됐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도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KTX 운행을 총 141회 늘려서 1124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40회 늘려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KTX 이용객은 20만 4천 명,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이용객은 30만 9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대구 경북권의 고속도로에는 추석 당일에 59만 4천여 대가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42만 5천여 대가 지역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보다 1.1%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정체 예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양방향,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에서 낙동분기점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군위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양방향 구간 등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정보를 확인해 혼잡 구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자들과 시공사 임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분양사 대표를 부추겨 소송을 시작한 뒤 변호사 수임료를 약 10배가량 부풀려 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약 9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로챈 금액이 약 9억 원이나 되는 금액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인터넷을 설치하며 알게 된 가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기 집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5명의 장인을 제4회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달구벌 명인은 패션 디자인 직종의 류전판 씨와 자동차 정비의 권익현 씨, 한복 김명희 씨, 이용 직종의 권홍식 씨, 미용의 기은수 씨입니다. 대구시는 2012년 12월부터 지역산업 19개 분야 8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장인을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해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의 딘라탕 당서기가 오늘 경북도청을 방문해 내년에 호찌민에서 열리게 될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협의를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호찌민과 경상북도 간의 문화 교류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 분야의 교류 협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딘라탕 호찌민 당서기는 지난 2월에 호찌민시의 당서기로 선출돼 호찌민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 중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은 청송과 군위, 의성과 안동 등 많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앞차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27도를 조금씩 웃돌겠습니다. 본가의 현재 기온 14도, 안동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안동 28도, 영주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연휴가 끝나갈 즈음 한낮에도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